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갤럭시 워치 A 다들 잘 받으셨죠? 오늘은 스마트워치 초보자분들도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역대 워치 초기 설정 및 꿀팁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엑기스만 모았고요. 새로운 갤럭시 워치의 신기능까지 정말 유용한 핵심만 준비했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들보다 새로운 갤럭시 워치 A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자신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 체크입니다. 큰맘 먹고 워치 A 샀는데 어디 불량이 있으면 안 되겠죠. 측면이나 디스플레이에 어디 찍힌 부분이 없는지, 기스가 나진 않았는지, 측면 버튼은 잘 눌리는지 외관상 체크하시고요. 문제가 없다면 휴대폰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앱 검색에 W2까지만 검색하시면 웨어러블이 뜨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새로운 갤럭시 워치와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연결이 완료가 됐다면 가운데 워치 설정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서 디바이스 케어에가 자가 진단을 눌러 내 새로운 갤럭시 워치 A시에 이상이 없는지 꼭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구매처나 삼성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반드시 교환 및 환불 조치 받으세요. 그럼 먼저 조작 방법 꿀팁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번 워치 A 신기능 중 하나가 바로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나오는 제미나이인데요. 기존에는 이게 픽스비였죠. 근데 확실히 사용해보니까 훨씬 더 전보다 똑똑해지고 달리기 시작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작성, 심지어 근처에 있는 카페 찾기까지 가능해서 정말 유용합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빅스비나 전원 끄기 메뉴로 쓰고 싶다면 다시 스마트폰 웨어러블 앱 안쪽에 들어와서 워치 설정 가운데 버튼 및 제스처 눌러서요. 여기서 홈 버튼 길게 누르기를 빅스비나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홈 버튼 2번 누르기도 기본은 최근에 사용한 앱 열기로 나와 있는데 여기 안쪽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혹시나 모를 미연의 사고에 대비해서 음성 녹음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홈 버튼 2번 누르기를 다른 기능으로 대체했다면 하단에 뒤로 가기 짧게 누르기를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로 하시면 돼요. 그럼 본인님 뒤로 가기는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시계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뒤로 가집니다. 이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타일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클래식이나 울트라의 경우 퀵 버튼으로 빠르게 운동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동작 버튼에서 내가 자주 쓸 운동이나 스톱워치, 손전 등 다양한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실행 방법에서 짧게 또는 길게 누르기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제스처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을 텐데 제스처 기능을 켜놓으면 검지와 엄지를 맞대서 전화 받기, 알림 해제, 앱 실행, 사진 촬영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흔들기를 활성화해 놓으면 전화 거절이나 알림, 타이머, 리마인드 등의 알림을 끌 수도 있고 나가서 노크를 활성화해 놓으면 주먹을 쥐고 끄덕끄덕 하면은 내가 설정한 기능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꿀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초기 설정을 시작할게요. 먼저 나만의 특별한 워치페이스, 시계화면 만들기입니다. 웨어러블 앱에서 시계화면에 가면 다양한 워치페이스가 있는데요. 상단에 베스트 시계화면에 가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인기 시계화면이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써보니까 스포티 클래식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워치페이스마다 설명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는 워치페이스를 사용해보기 눌러서 빠르게 적용시켜보세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상단에 시계화면 하단에 있는 꾸미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안쪽에 정말 다양한 값을 커스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추천 조합에서 쓰셔도 되지만 스타일, 색상, 저조도, 모드, 크로노그래프까지 시계마다 정말 다양한 값을 내 스타일에 맞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조도 모드는요, 말 그대로 빛이 적은 어두운 환경에서 시계를 볼 수 있도록 밝기와 색상을 자동 조절해 눈부심을 줄이고 시인성을 높이는 디스플레이 최적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든 워치페이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워치페이스마다 지원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자동으로 할지 항상 켜기 할 건지 끌지 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으로 자동으로 놓고 쓰는 게 좋고요. 크로노그래프도 끌 수 있는데 끄기를 누르면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자주 쓸 기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여기 하나는 날씨로 놓고 쓰는데 밖에 흐리거나 비가 올 것 같을 때는 하나를 빼고 조금만 내려서 비 올 확률로 놓고 쓰고 있어요. 비 올 확률은요 50%가 넘어가면 밖에 나갈 때 우산 챙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날씨가 화창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빼고 다시 다른 기능을 놓고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으로 워치페이스에 짧은 동영상을 넣어서 재미난 워치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시계화면 아래로 내리면 사진이 있는데요. 눌러주시고 상단으로 올려서 꾸미기 다시 간 다음에 배경 아래 사진이나 앨범을 선택해 마음에 드는 GIF 파일, 일명 움짤 사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워치에 재미난 시계화면을 만들 수 있죠. 역시나 위에 시계 종류나 글꼴 색상까지 나한테 딱 맞게 커스텀이 가능하니까 나만의 특별한 시계화면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나만의 타일 만들기입니다. 시계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헬스, 피트니스, 베이직, 리마이더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타일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웨어러블 앱에서 타일에 들어와 타일마다 어떤 기능을 쓰고 뺄 건지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자주 쓸 기능들은 위치 변경해서 상단으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시지 간편 답장 꿀팁입니다. 메시지가 오게 되면 시계 좌측에 주황색 점이 찍히게 되고 왼쪽 페이지로 넘겨서 메시지나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간편 답장 문구도 너무 딱딱하고 나랑 좀 안 맞는다 라고 하면은 워치 설정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 눌러서 검색에 빠른 응답 검색하시면 빠른 응답 문구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누르고 여기서 편집을 눌러 내가 자주 쓸 답장 문구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편집을 눌러가지고 순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는 정말 좋은 특장점이 있는데 바로 손글씨입니다. 답장을 할 때 아래에 의자 모양의 아이콘을 위로 쓸어 올리면 다양한 답장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손글씨 아이콘을 눌러서 편하게 손글씨를 써서 문장에 입력하면 알아서 띄어쓰기까지 알짤딱해져 빠르게 자세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으로 입력하실 때 한 글자 쓰고 쉬고 다시 한 글자 쓰고 쉬고 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문장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답장에서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고 말을 하면 이렇게 음성인식 받아쓰기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메시지를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야외에서는 워낙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역시나 손글씨가 최고로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빠른 설정창입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에 다양한 빠른 설정창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기능 쓸 것 같아 라고 하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주 쓸 기능들은 앞으로 이렇게 쭉 빼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쓰시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설정 중에 올레이존 디스플레이라고 시계를 보지 않을 때도 이렇게 낮은 밝기로 시계 화면을 항상 볼 수 있는 기능도 여기서 켜고 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무조건 켜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래야 진짜 약간 뭔가 시계 쓰는 느낌이 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이 물방울 아이콘은 워터락 기능인데 수영할 때 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능은 수영 중 물속에서 터치 오작동을 방지해주는 기능인데요. 켜게 되면 이런 물방울 표시가 시계 화면에 뜨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터치 조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영이 끝나고 해제하시려면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되고요. 해제가 되고 나서 물기를 털어주라는 알림이 뜨게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시원하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꿀팁으로 모드에 들어가 수면 모드와 영화관 모드를 켤 수가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눈부심 방지 및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을 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다음은 카카오톡 설정입니다. 저한테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고니님, 저는 카톡 알림도 잘 안 오고요. 내가 먼저 보내는 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워치온 카카오톡 앱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시계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앱 트레이 화면이 나오는데 조금만 내려보시면 구글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들어와서 카카오톡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연동된 스마트폰 카톡 앱에 들어와 설정, 기타, 웨어 OS 카카오톡 설정을 켜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에 알림 최적화를 켜놓으면 모바일 화면이 꺼져 있을 때만 알림이 나오니까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꺼놓으시길 권장드리고요. 아래의 기본 응답에서도 내가 자주 쓸 응답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워치 설정 알림에 들어와 앱 알림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나가서 휴대전화 알림을 워치에 받을 때의 설정도 스마트하게 알림 받기로 쓰시길 권장드려요. 이걸 켜게 되면 휴대전화 사용 중에는 알림이 워치에 오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거나 잠겨 있으면 워치에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워치의 사용 시간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 갤럭시 워치 이름을 바꿔줄게요. 워치 설정에 들어와 하단부 워치 정보 이름 변경해서 나만의 특별한 갤럭시 워치로 바꿔주세요. 이래야 나중에 페어링할 때 훨씬 더 구분하기 편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와 밝기 최적화, 시계 화면이 꺼져 있어도 낮은 밝기로 상시 보이는 AOD는 방금 제가 켜놓고 쓰시길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켜주시고요. 화면 켜기도 여기서 손목을 올려 켜기, 베젤 돌려 켜기를 온오프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베젤 돌려 켜기까지는 굳이 싶어서 이건 꺼놓고 쓰고 있어요. 아래 화면 자동 꺼짐 시간도 너무 짧다면 여기서 최대 시간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글자가 너무 작다면 글자 크기를 여기서 좀 더 키울 수도 있고요. 하단에 충전 정보 표시도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저는 좋아서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하단에 배터리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전 모드에 대한 설명, 하단엔 헬스 기능까지 제한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절전 모드는 최대한 이 워치를 오래 쓰는 목적으로 켜기 때문에 헬스 기능 제한을 켜놓고 쓰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헬스 기능이 너무나 중요해서 나머지는 다 꺼도 상관없고 이 헬스 기능은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기능 제한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설정으로 잠금 해제 유지 기능도 써보세요. 이 기능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기나 장소와 연결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을 항상 잠금 해제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집에 있을 때는 이 기능을 쓰고 항상 그냥 잠금 해제가 된 상태로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스마트폰 설정, 잠금 해제 유지 검색해 안쪽에 들어와 확인을 누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추가해서 갤럭시 워치 8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갤럭시 워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 항상 잠금 해제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사용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비밀이 많으신 분들이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신 분들, 혹시라도 누가 내 핸드폰 확인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쓰지 않으시면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초기 설정이었고요. 이어서 정말 유용한 꿀팁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기능 활용 꿀팁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가장 이슈가 됐던 항산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이 기능 이거 써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헬스나 피트니스 등 내가 자주 쓸 타일 가장 하단으로 보면 플러스 버튼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 눌러서 삼성 헬스 식단 관리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황산화 지수가 있는데 이거를 추가하고 쓰시면 돼요. 새로운 기능이라면 좀 밖으로 꺼내놔야지. 이걸 왜 우리가 찾아야 돼? 아무튼 황산화 지수 누르고 측정을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황산화 지수는 음식이나 물질이 활성산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중화시킬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면 점수에 따라 내가 얼마나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나오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측정해 보시고 안쪽에 들어가 설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에 갤럭시에서 정말 제가 유용하다고 얘기했던 체성분 측정만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워낙 요즘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몸이 운동을 많이 해도 먹는 거를 건강하게 먹지 않으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체크를 해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디벨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기능인데요. 바로 러닝 코치입니다. 이건 운동에 가면 첫 페이지에 베타로 러닝 코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하시게 되면 약 12분 정도 내 러닝 능력치를 테스트하고 레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레벨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게 저는 여러 번 해보니까 확실히 그 레벨에 맞게끔 측정이 잘 돼서 그런지 이 친구가 제안하는 그 트레이닝 강도라든지 코스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뭔가 딱 적당한 느낌? 그리고 훨씬 더 전보다 자극도 되고 목표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의 설정을 눌러서 다양한 운동하면 값도 정할 수가 있고요. 음성 안내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을 텐데 혹시라도 꺼져 있다면 켜주시고 버즈와 같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과 연결해서 밖에서 이어폰으로 음성 안내 코칭도 받을 수가 있어 좋아요. 자, 근데 이것도 스마트폰 없이 밖에서 버즈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풀코스 마라톤 완주까지 위한 맞춤형 트레이닝이 있던데 와, 거기까지 가신 분들 실제로 만나면 정말 리스펙 할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러닝해서 건강해집시다. 화이팅! 세 번째 신기능은 호흡 운동 기능이에요. 이건 헬스 타일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호흡 운동이라고 새로 생겼는데요. 뭔가 이 몸이라든지 정신이 지치면 불안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또 집중력이 필요할 상황에서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반복하면서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운동을 워치를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짧은 명상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 되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은 새로운 혈관 스트레스 기능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맨 처음 이 기능 어디 있는 건지 안 보이실 텐데요. 항산화 지수처럼 타일에서 아래에 타일 맨 아래로 내려서 플러스 아이콘 눌러 삼성 헬스에서 생체 징후 혈관 스트레스를 추가해 쓰시면 돼요. 이거는 내 혈관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혈관이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받는 부담의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스트레스 측정과는 좀 달라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하고 원하시는 위치에다 놓고 쓰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유용한 꿀팁입니다. 우선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실생활에서도 유용한 음성 녹음 기능인데요. 이걸 좀 더 좋게 사용해 볼게요. 자, 우선 음성 녹음을 자주 쓰실 분들은 초반에 알려드린 것처럼 홈 버튼 2번 누르기로 음성 녹음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좌측 하단에 T 문자 아이콘을 누르고 음성 메모를 하면 내가 음성 메모한 내용을 텍스트 변환을 해줍니다. 당연히 연결된 스마트폰과 동기화가 돼서 음성 녹음 앱에 들어오면 방금 녹음한 파일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텍스트 변환 내용을 더 큰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글씨를 선택하면 내가 딱 듣고 싶은 부분부터 음성 재생이 되어 편합니다. 이거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 중요한 미팅 있을 때 쓰시면 진짜 유용해요. 자, 다음은 티머니 교통카드와 페이 서비스입니다. 워치를 편하게 교통카드처럼 사용하시려면 우선 구글 스토어에서 티머니 갤럭시 워치를 설치해 주시고요. 티머니 발급 후 서비스 동의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되고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로그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하신 대로 결제 방식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워치로 이렇게 편하게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쓰시는 분들도 앱을 설치해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결제할 때 QR코드를 인식시켜 빠르게 결제도 가능하죠. 다음은 대중교통 꿀팁입니다. 이건 사실 카카오 맵을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간혹 원래 목적지에서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시간 까먹고 다시 돌아오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카카오 맵에서 설정, 워치 설정에 들어와 내가 자주 타는 버스와 지하철을
등록하면 해당 지하철이 어느 방향으로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시 나가서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 주변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선택하면 내 주변의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너무 편합니다. 이거는 카카오맵 내비게이션에서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 신뢰성도 좋고요. 아래 내비게이션에서 승하차 알람을 선택 후 폰에서 열기를 눌러 내가 지정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진동과 함께 알람을 줘서 잘못 내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처음 사용하시면 아무것도 내역이 없기 때문에 하단부 폰에서 보기라는 걸 선택해 카카오맵이 켜지게 되면 여기서 목적지 검색 후 대중교통에서 승하차 알람을 켜두시면요, 또 알람 허용이라고 뜰 텐데 권한 허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확한 알람을 위해서 절전 모드는 해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워치에서 승하차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졸거나 딴짓한다고 해서 내가 내려야 될 역 지나치는 일 없겠죠? 자, 다음은 내비게이션 기능인데요. 저는 워치에서 내비게이션 쓰는 방법을 두 가지 추천드려요. 하나는 내가 직접 GPS 모드를 켜고 걷기나 달리기, 사이클 운동한 후 경로를 만들어 그걸 내비게이션 안내로 받는 거 하나랑 카카오 맵을 다운받아 맵에서 직접 내비게이션을 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직접 경로를 만드는 방법은요, 운동에서 GPS 모드를 쓸 수 있는 걷기나 달리기, 사이클 운동을 하고요.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지도에 내가 운동한 경로가 표시가 되는데 헬스 앱에서도 운동 기록에 가서 내가 방금 운동한 내역을 선택하면 이렇게 지도나 다양한 운동 상세 정보가 뜨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측 상단에 점세개 아이콘 누르고 경로 저장을 눌러주면 이렇게 GPX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다시 나가서 삼성 S 첫 화면에서 운동, 걷기, 달리기, 사이클 선택 후 가운데 목표 없음을 경로 목표로 설정해 주시고 내가 만든 경로를 지정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걷기는 걷기로 만든 경로만, 달리기는 달리기로 만든 경로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이클은 아쉽게도 이 경로 선택을 해도 내비게이션 맵처럼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클 자주 타시는 분들은 카카오 맵을 이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는데요. 카카오 맵 안쪽에 들어와 맨 마지막 하단 부분으로 내려보면 자전거 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목적지에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와 연동된 스마트폰 카카오 맵에 들어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자전거 내비 탭에 오셔가지고 목적지를 검색해 워치에 연동하면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계나 스마트폰에서만 음성 안내가 들리니까 밖에서 쓸 때는 워치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서 들리지 않고 또 너무 크게 틀어놓고 쓰자니 주변에 뭔가 좀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시죠? 그래서 다음 꿀팁은 워치에 갤럭시 버즈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 페이지를 넘겨보면 블루투스에 헤드셋이 씌워져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선택 후 갤럭시 버즈 케이스를 열고 내가 등록한 갤럭시 버즈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워치의 음성이 버즈로 들리게 돼서 훨씬 더 밖에서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모드에 쓰시는 분들은 워치에 음악을 넣어놓고 스마트폰 없이도 밖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웨어러블 앱에 들어와서 워치 설정, 콘텐츠 관리, 워치에 있는 곡 선택,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파일을 워치로 보내세요. 그럼 이렇게 갤럭시 워치에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블루투스 모델도 마치 AT, 셀룰러 모델처럼 스마트폰 없이도 밖에서 워치만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러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참고로 워치 설정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면 디바이스 케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워치 저장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장 공간은 기본은 32기가, 클래식은 무려 64기가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부족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고품질의 음악 파일이라든지 중요 파일을 워치에 넣어놓고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활용해보세요. 자, 다음은 스마트싱즈 앱 활용 꿀팁입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싱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 기기나 IoT 디바이스를 등록하면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에어컨을 끄고 온도를 조작한다든지 TV 리모컨을 쓸 수 있다든지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워치로도 가능합니다. 시계하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서 앱 트레이 간 다음에 스마트싱즈 앱에 들어와 내가 등록한 디바이스를 선택해 다양한 원격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TV도 워치에서 켜면 이렇게 볼륨과 채널 조절이 가능하고 빠르게 음소거도 가능해 전화 통화할 때나 근처에 리모컨이 없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이 리모컨 가만히 안 두잖아요. 리모컨 매번 찾지 마시고 스마트싱즈 앱 꼭 이용해보세요. 참고로 기기를 등록하는 건 워치와 연동되어 있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싱즈 앱 안에 들어와 우측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 눌러 기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원격 카메라 조작 기능입니다. 이건 내 갤럭시 워치에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이 공유가 되는 건데요. 이건 여행 가서 어디 삼각대에 세워놓고 사진 찍을 때 정말 유용한데요. 앱 트레이에서 원격 카메라 조작 아이콘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 촬영 버튼을 눌러서 멀리서도 원격 촬영할 수 있으니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화면을 넘겨서 사진, 동영상 촬영은 물론 베젤을 돌리면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물론 내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이미지가 저장이 되니까요. 갤러리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갤럭시 워치 8 남들보다 품격 있게 쓸 수 있는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오늘처럼 삶에 유용한 꿀팁과 꿀템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번 갤럭시 워치 8 아쉬운 점, CMC 기능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 눌러서 꼭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